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따가 박수를 좀 치게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했더니 박수를 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프닝 현장 강의를 처음 이제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제가 온라인에서 강의를 했다가 많은 분들한테 또 좋은 결과를 또 이끌었고, 한번 좀 현장에서 나와서 하게 되면 얼마나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건지 저 스스로 좀 시험대에 올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소개를 잠깐 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우리 그 손해사정사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인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손보협회에서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보다 이 원수보험료, 돈을 받아내는 보험료가 거의 20%가 올랐대요. 여러분들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 그 1년 동안 거수하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116.7조래요. 거의 120조 정도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장기보험이 80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이 한 21조,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배상책임은 일반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한 5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장기보험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해와 질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의 손해율이 한 80에서 85%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서 20% 성장됐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수요가 엄청 필요한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지금 몸담고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입사원들도 수년간 안 뽑았다가 매년 1년에 한 번 뽑은 것도 1년에 두 번씩 뽑아요. 그 정도로 늘어났고, 또 회사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외주 업체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자리 확보가 되고요. 또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보험업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이 손해사정사 선임권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계속 법률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앞으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사고 접수가 되면 바로 고객한테 당신 고객님께서는 선임을 해서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게 활용이 되면 막말로 나는 영업활동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워, 그러면 내 구역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그들만의 건을 내가 전임하는 그런 손해사정사라도 활동할 수 가능하겠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활동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꿈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렇듯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이 자격증의 유효성은 상당히 크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진짜 오늘 3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아마 그 우리 강의하는 분들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자동차 보험, 배상 책임 보험, 지금은 이제 장기 보험을 실무를 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영역에 있어 그야말로 심사 지급 업무는 아마 거의 제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후배들을 진짜 양성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게 48회에 이제 해당되는데 25회 때 제가 3종 대인 손해사정사를 땄고 신체 손해사정사도 이제 따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목표 삼은 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자. 저는 이제 문제풀이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서 보시게 되면 뭐 조사 업무도 많이 했고요. 또 실질적인 배당을 제가 배상 책임 자동차 보험만 보니까 대인 것만 회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 15,000 사례를 경험했다고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듯 여러분들을 진짜 제가 최대한 준비해서 최고의 적중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마음이 지금 무거우실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이제 실패를 하다 보면 자존심도 많이 상하실 텐데 같이 한번 좀 배워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설명 좀 잠깐 좀 드리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면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우리 수험생들하고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종이든 2종이든 1종 손해사정사를 거의 붙이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거의 42점에서 44점. 물론 두 번은 50점은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커트라인이 거의 42점, 43점 뭐 이렇게 이제 수준이 낮게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같았다면 거의 다 붙을 그런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그러다가 이제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때 시험이 가장 빅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때 나왔던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문제 현출이 돼서 계속 활용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때 나왔을 때 점수가 이제 50점대에서 뭐 53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점수가 나왔고 22년도에는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배상책 같은 경우 두 문제가 잘못이 나와서 문제가 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돼서 점수가 그때 당시 점수가 좀 애매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3년도가 이때가 아마 56점 정도가 나왔을 것 같고요. 23년도가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킬러 문제를 배제하라.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58.17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 같은 주간식 시험을 58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참 의아했다 했는데 이제 변곡점이 언제냐면 이번 24년에 해당되는 거죠. 24년 시험은 어떻게 나왔죠? 시험 보신 분들 어떠세요? 시험. 쉬웠습니까? 아마 이번만큼 시험 끝나고 나서 숨죽이면서 결과를 기다렸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다음 때 같았으면 이때 너무 쉬워가지고요. 막 어떤 카페 같은 데서도 엄청 시끌벅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용했어요.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보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왔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이 표를 조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우리 여러분보다 1년 먼저 시험 공부를 같이 저랑 했던 분들의 이제 현황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이디를 다 부여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에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15명 정도가 붙었던 그런 사례인데 여기 시험 보게 되면 의학 점수가 합격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평균이 한 75.18점, 채근이 62.86점, 삼보가 52.33점, 자보가 50.76 해서 평균이 커트라인 60.78.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60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의학하고 채근 한번 평균 한번 더 해보세요. 두 개 더하면 거의 한 140 정도가 되죠. 1, 2교시가 이제 전반전이라고 하게 되면 1, 2교시에서 여러분들이 140점은 획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삼보, 자보가 이제 후반전, 식사하고 나서 후반전에는 한 100에서 110 정도를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근데 이게 비단 이때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시험 한 열 몇 번 보면서 거의 평균적으로 나왔던 그런 결과예요. 그럼 의학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의학은 1교시 의학은 이번에 제가 문제를 특징적으로 한번 보니까 7대 3 정도 나왔더라고요. 상해에서 70, 질병에서 30%가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열거하시오, 거기다 설명하시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알면 점수 못 따게 아예 한 문제에 있어서 10개 정도를 제대로 알거나 어떤 문제는 한 5개 정도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잘 알고 더 쓰냐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학이 어떤 우리 그 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의학고시 의사들 시험이냐 이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점수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내용을 쓰면 상당히 점수가 고득점이 나온다. 사실 이번에 의학은 조금 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점 이상이 나왔다. 제가 이제 가리키는 이제 채근 과목입니다. 사실 이제 채근을 제가 가리키면서 타겟팅은 최소 60점에서 75점을 목표로 하셔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가장 저와 같이 공부했던 중에 제일 높은 점수입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채근 과목 중에서 얼마 전 수석학교 나왔던 그 친구보다도 더 점수가 높게 나왔던.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제가 78점이 나왔었어요. 채근이. 근데 보면 점수가 여기 합격하신 분들 좀 작은 점수는 50점대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갭 자체가 그래도 한 20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시험처럼 변별력이 없는 사례가 별로 없이 그냥 거의 서술형 약술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점수 이만큼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대로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한 20개 정도 찍어서 공부하세요 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도 그게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답안 현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과목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답안 작성 내지
우리가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알아볼 겁니다. 이제 3보험 잠깐 말씀드리면 3보험이 사실 보십시오. 이제 카트라인이 52.33. 어떤 분들은 제대로 다 썼대. 나 다 알고 있었던 것들 다 썼다고 했는데 70점 나오겠대.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 네 번째 있는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64점이라는 고점을 받은 거죠. 그 점을 받았는데 나머지 보시게 되면 40점대. 심지어 맨 아래 붙은 분은 43.67. 까딱하면 이제 꽈락이 날 수 있을 정도의 점수가 받은 거예요. 근데 3보험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정말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례라든가 법률 분쟁 또 보도자료 현실을 나와 있는 거 금융감독에서 제재하는 내용들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제공을 함으로써 그런 현장 감각을 제가 익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자보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제일 잘하신 분 보니까 60점이에요. 저 친구도 마찬가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사실 직원의 딸이었어. 제가 작년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붙였고 올해는 그 딸을 제가 붙여서 나름대로 아주 기분이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정말 답안지에 1차, 2차 할 때는 그만둬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가 어렵지도 않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의고사 한 번 하고선 더 못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채점하거나 첨삭할 때 좀 날려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글러거렸더니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기는 나름대로 공부했다 했는데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끝까지 경주하니까 6점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같이 공부했지만 되게 소심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교수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일 먼저 문자가 왔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자보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점수대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또 꽈락 위험성이 제일 많은 과목이 이 자보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 60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 생각하시고 균형감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 두 과목에 쏠려 있다가 특히나 한 과목에 꽈락이 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1교시, 2교시 채근을 한 140 정도를 목표로 하고 3교시하고 4교시를 한 100에서 110. 물론 내가 자신이 있으면 뭐 의학도 80점 넘겨. 지금 보시게 되면 의학도 85점, 84점 점수자가 나오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평균이 75점 나왔으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의 성적표를 봤는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를 채권도 중요하지만 의학도 점수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했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이즈 학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기본 강의, 제가 이제 1기라고 표현합니다. 1기. 기본 강의를 6주간 지금 시행을 할 거예요. 6주간 시행하게 되면 기본서를 예전보다 조금 슬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추세 자체가 모르는 거 나와서 불이탄 문제 나와서 그걸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나왔을 때 그 시험을 제대로 누가 잘 쓰느냐 그런 경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누가 알고 있는 것을 잘 현출해서 답안이 적재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저희 이제 원수 보험회사에 있다 보니까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을 제가 직접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제 후배였던 분한테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느냐, 좀 어렵게 나와야 우리 학원가에서도 좀 더 열심히 답안 현출이 잘 안 된대요. 아무리 쉽게 내더라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 하고 저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알고서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경쟁력만 갖추면 답안 작성에 약간 폼 틀만 맞춰주면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네. 채권 점수 상당히 잘 나왔어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잘 나왔고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근데 또 오히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까지 계속 채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험 중에서 이때 19년도, 21년도 때는 헬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더 까락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난하게, 왜냐하면 22년도에 문제가 두 문제가 뻐그러지는 바람에 문제가 좀 쉽게 나왔지만 올해는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된다는 거죠. 기본 강의 6주가 끝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다 문제풀이를 다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기출하고 예상 문제를 이때 제가 5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로이즈 학원에서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여기 현강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요. 정말 우리 그 학원에서 제가 자랑할 만한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수진들이 다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같이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하자고 하면 아마 교수님들이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길로 진짜 인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뭐 배원식 선생님이나 뭐 전영희 선생님은 다 원수사에서 근무했고 뭐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지만 신록산 선생하고는 저하고 친구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친구하고 저는 또 책임근제하고 저도 자동차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쪽이 정통하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이제 런칭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붙이도록 노력을 좀 할 겁니다. 3기에는 사실 이게 조금은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진짜 핵심 과목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기출과 예상 문제 중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트라이를 해보고 마지막 이때 4기 때는 이제 파이널이죠, 그죠? 파이널 때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같이 작년 재작년도 학원에서 온라인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 파이널을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첨삭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이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최대한 그래도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간과하고 산다고 시험장에 사실 전쟁터에 총 안 갖고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도 제가 다른 분들 그간에 이제 했던 분들 확인해 보니까 다 안 풀고 들어갔던 분들이 많아요. 반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여러분들 패스하고 싶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되겠어요. 패스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본인 자신을 믿고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고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2025년도에는 우선순위로 나는 손사 자격증 따겠다 하는 의사를 가지고 하세요. 세 번째로는 세상과의 거리두기 하세요. 거리두기. 시간 여러분들 뭐 각종 취미 활동이라든가 사람 좋아하는 분들도 이후 시간을 갖는데요. 저도 50 넘어서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나름대로 관계가 있었을 텐데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를 좀 믿어달라. 강사를 좀 신뢰해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마 우리 같이 하셨던 분들이 오늘 다 같이 왔는데요.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선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튜터라고 그래서 왜 당신은 이 튜터나 하니까 튜터라는 게 이제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는 언제든지 부르면 오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활용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험을 합격을 하려면 자 읽고 다른 말로 하면 강의를 듣고 풀고 반복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파이널 과정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는 또 나온다 시리즈라고 그래서 한 20개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이제 밴드에 꼭 정해진 시간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한 요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제가 특별히 아까 보셨던 여기 우리 합격자 명단 중에서 장우진 님이라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 축하해주고 오늘 또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어디 카페에서 가장 그 조회수가 제일 많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와 또 정보도 주실 거라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좀 전해 듣고 본 강의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근본 24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서 네, 어떻게 운이 좋게 점수를 잘 받아서 여기 쓰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냥 제일 최근에 매를 맞은 사람으로서 그냥 제 시험장에서 조금 쓸 수 있는 책임제 팁 같은 거랑 뭐 전체적인 시험 팁 같은 걸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번 근제 기출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술이 60점, 사례가 4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약술이 점점 더 강조되는 분위기의 시험으로 바뀌는 것 같고 사례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쟁점, 기본적인 산수 정도만 묻는 걸로 많이 시험이 가는 것 같아서 약술이 많이 중요시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밴드 가입하셨나요? 교수님 밴드? 이제 12월 정도가 되면 교수님께서 이제 밴드에서 무료로 그 모의고사를 해주십니다. 약술 모의고사. 근데 이게 내 공부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고 우수원 답안을 올려주십니다. 교수님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의 그분 답안이랑 비교하면서 내 수준도 조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첨삭해 주시니 내 보완점도 확인할 수 있으니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많이 시험에 참여하시고 전업이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던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약술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2달 전에 뭐 준비한다? 말이 안 됩니다. 네 과목을 한 번에 2달 전부터 준비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근데 책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책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제가 약술을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메일로 공유 드릴 테니 그걸 먼저 중점적으로 준비하시고 부수적인 부분은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좀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내드리면 그거를 교재가 저랑 같은 거였을 거니까 타이틀을 찾아서 약술용으로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타이틀만 중요한 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읽고 수업 들으면서 조금 더 반복적으로 좀 읽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술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전 학원 모의고사 다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례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 뭐 다른 학원들은 너무 지엽적으로 나오고 너무 깊은 부분은 건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난이도 한식 정도 딱 그 정도 건드려 주셔서 그냥 사례는 교수님 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좀 열심히 괴롭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뭐 밤 11시에 그냥 카톡했습니다.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 방향이 맞는 건가요? 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교수님께서도 그거를 바로 피드백 주시니 교수님이 아마 한 새벽에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니 교수님을 좀 제발 괴롭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조금 자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는 교수님께서 저처럼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을 같이 올려서 이렇게 그걸 또 문제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올려주시고 같이 질문한 거 답변 같은 거 확인하면서 나도 공부할 수 있으니 많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밴드에 쟁점되는 사항을 좀 많이 올려주십니다. 올해 문제가 되는 이슈 뭐 이런 거 올려주시니 그거를 좀 필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안 작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점에 맞는 분량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10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한 페이지는 채워주셔야 합니다. 최소 4분의 3 정도는 채워주셔야 그래도 7, 8점 정도는 얻어가는 것 같으니 배점에 맞는 분량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글씨는 이쁘면 좋으나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글씨 제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점수가 그래도 나온 걸 보니 잘 확인해 주시는 것 같으니 그렇게 그냥 빨리 그냥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안 쫓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시간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문제지를 주는데 보면 불이타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다 아는 문제를 내면 뭐 점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불이타 문제가 무조건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도 못 씁니다. 아무도 못 쓰니까 그냥 불이타 문제 배점 확인하시고 그냥 그 문제 시간을 킵하시고 최대한 앞에 사례나 약술에 좀 더 중점적으로 사용하시고 대신 불이타 문제라도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뭐라도 소설을 쓰셔야 하는데 이 소설도 뭘 알아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인접 영역이라도 조금씩 건드려 주시면 조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의학이랑 근제를 교수님 아까 강조하시긴 했는데
이 두 개를 무조건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의학은 최소 80점 목표로 가셔야 되고요. 근제도 70점 목표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3보험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3보험이 표준약관, 장애분류표, 실손 이걸로 거의 문제를 구성하는데 올해는 너무나 신유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들 점수가 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책임검제가 이런 장난을 치길 좀 덜 할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아서 좀 근제를 전략 과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 아무리 잘 써도 60점 뭐 이 정도 나오니 과락만 면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과락 나옵니다. 자보도 열심히 하셔야 돼서. 네. 근데 이제 사례가 너무 자보 사례도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사례보다는 약술 위주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원 강사마다 문제 풀이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뭐 누구는 뭐 A가 맞고 B가 맞고 뭐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옵니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괜한 학술 시비에 휘말려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하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